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향가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인들이 알게 되면은 뛰쳐나오게 될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혜 TV에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어느 신문, 방송,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없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았다, 사랑했다, 싸웠다. 액전왕에 대한 일본의 소설책 표지입니다. 액전왕은 일본 고대 여인 중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가족관계부터 출생지, 태어난 해, 죽은 해 모든 것이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워낙에 수수께끼다 보니 상상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액전왕은 만엽집의 하늘에 떠있는 별입니다. 그녀의 섬세한 여성 심리 묘사는 추종을 불허합니다. 탁월합니다. 액전왕의 작품이 만엽집에 12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또 그녀의 작품은 일본의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잘못 해독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제대로 된 풀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능란한 고대 한국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로 볼 때 그녀는 우리 민족이었다가 일본으로 어려서 건너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액전왕을 고대 한국인이었다고 보고 앞으로 한국인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엽집을 해독해 보면은 그녀에게는 2명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친형제였습니다. 한 여인이 형과 동생을 사랑하였습니다. 형과 동생은 일본 역사에서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2명의 황자들로부터 사랑받은 것으로 보아 액전왕은 아마도 대단한 매력을 가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연인은 동생 대해인 황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두 번째로 사랑했던 사람은 형이었던 중대형 황태자였습니다. 형과 동생을 사랑했기에 삼각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불륜입니다. 2명 다 나중에 천황이 되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천황들입니다. 형 중대형 황태자는 천지천왕이고 동생 대해인 황자는 천무천왕입니다. 동생 대해인 황자가 형이 죽은 후에 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합니다. 형으로부터 황위를 승계받은 조카를 죽이고 스스로 천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난을 일으켜서 조카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왕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이죠. 어린 단종이 영월에서 화살끈에 목이 조여 살해되었습니다. 액전왕이 권력자였던 형제를 사랑하다 보니 액전왕의 생애는 참으로 드라마틱했습니다. 저는 액전왕의 사랑을 볼 때마다 불 속으로 뛰어들던 불나비 사랑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액전왕의 뜨거운 작품을 풀 때마다 생각나는 노랫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연. 차라리 제가 되어 숨진다 해도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가수 김상국이가 부른 트롯곡 불나비의 가사입니다. 차라리 죄가 되어 숨진다 해도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이 구절은 액전왕의 사랑을 압축한 것만 같습니다. 매력적인 여인이 재능까지 갖추었고
두 명의 황자를 사랑한 삼각관계이다 보니 일본인들에게는 호기심이 폭발합니다. 수많은 영화, 소설, 만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사실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에게 알려진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저 막연한 추측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만엽집이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만엽집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만엽집을 해독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녀의 사랑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엽집을 풀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일본인들은 만엽집을 풀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또 풀어놓은 것도 잘못되어 있다고. 적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도 많이 잘못되어 있다고. 새롭게 그녀의 작품 12곡을 해독해보니 그녀의 사랑을 낱낱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헤어졌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리 스포일하겠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이것이 그녀의 사랑의 주제였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사랑이 여러 사람의 운명과 일본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사실 오늘의 영상은 우리보다도 일본인들이 알게 된다면 더 관심 폭발일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사이에는 천지천황이 되는 중대형 황태자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갔다는 등의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권력자였던 형이 동생 황자의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 갔을까요? 액전왕은 아무것도 아니고 수동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만엽집을 풀이해본 결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랑의 주체는 여자였습니다. 액전왕은 처음에는 동생 황자를 열렬히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해인 황자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액전왕 스스로가 첫 연인이었던 대해인 황자를 버리게 됩니다. 그녀 스스로 그녀 마음 가는 대로 동생 황자를 버리고 중대형 황태자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시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나는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딸보다도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원해. 사랑 그것뿐이야. 사랑밖에 난 몰라. 바로 액전왕이 첫사랑 황자를 버리고 황태자에게 가는 그 이야기가 만엽집 16번가에 들어있었습니다. 역사의 행로를 바꾸게 되는 마음의 행로 이야기입니다. 일본인들은 이 16번가가 액전왕이 사랑의 대상을 바꾸게 되었던 노래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인이 역사를 바꾸고 있었다는 만엽집 16번가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고대 한국인이었던 한국 소녀였던 액전왕의 삼각관계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그 여인의 삼각관계가 일본이 백총강 전투 패배 후 심상치 않은 민심의 흐름이 있었고 또 권력투쟁이 있었고 그 결과가 백제를 떠나서 일본으로 갔던 백제인들과 관계가 있었고 고대 일본의 역사가 분수령을 이루게 되었고 고대 한국 출신의 우리의 여인이 그 흐름을 스스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번가의 사랑 이야기는 고대 한일 관계사에 있어 너무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자기들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인이 역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서기 663년의 일입니다.
한반도 서해안에 있던 백총강 하구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본군 무사들이 신라와 당나라군에 의해 몰살되었습니다. 거의 전멸 수준이었습니다. 663년 9월 살아남은 일본군들은 백제 구원을 이제 포기하고 수많은 백제인들을 배에 싣고 함께 한반도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드디어 백제가 지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4년이 흐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 임기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책과 만엽집에는 참으로 기묘한 침묵이 이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4년간에 대해서는 완전한 먹통입니다. 그 안에는 일본의 역사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공식 기록이 없습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기묘하고도 깊은 침묵을 만엽집 16번가가 깨고 나왔습니다. 그날 16번가에 따르면 중대형 황태자가 두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액전왕하고 자신의 최고 신복이었던 중신겸족이라는 핵심 실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중신겸족은 황태자의 신복 중의 신복입니다. 젊은이 얼마 전 쿠데타를 일으킬 때 중신겸족이 중대형 황태자가 함께하여 중대형 황태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중신겸족은 중대형 황태자가 죽을 때까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고 밑에서 핵심 실세로 군림하고 있었고 그들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도 후지와라 가문이라 해서 일본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갸냘픈 여인이었던 액존왕이 최고 권력자였던 중대형 황태자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황태자가 이야기합니다. 봄산의 꽃과 가을산의 단풍잎을 한번 비교해서 향가를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만들어 놓은 액전왕의 작품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오늘 강연하게 되는 만엽집 16번가입니다. 향가는 노래로 쓴 역사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작품이 노인 자리나 또 작자의 이 작자 액전왕으로 보나 함께 있던 사람들로 보아서 16번가의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도 묵직한 작품이어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16번가 풀이에 나서 보겠습니다. 물론 향가는 우리말로 된 노래이니까 이 노래 역시 우리말로 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여인이 황태자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작품입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는 작품 풀이를 들으시면서 액전왕이 왜 첫사랑 대해인 황자를 버리게 되었는지, 여성의 섬세한 심리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어떠한 고대 한국어가 구사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녀가 사용했던 고대 한국어를 살려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가의 원문입니다. (16번가를) 의역해 보겠습니다. 대해인 황자가 겨울나무가 되었었지. 봄이 갔다가 다시 오자 울지 않고 있던 새들이 와 우네. 피지 않고 있던 꽃들이 와 모시고 있다네. 산이 무성해져 들어가 새를 잡을 수 없고 풀이 무성해져 볼 수가 없네. 계속 이어집니다.
가을산에 나뭇잎들이 떨어진 게 보이자 황엽을 들고 슬퍼하여 주었지. 그리움을 힘써 드러내 주었지. 푸른 잎이 떨어졌지. 탄식하고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지. 한탄하였지. 가을산이지 나사. 액전왕은 백제 전쟁에서 후쿠오카까지 전쟁 승리를 위해 매우 고생을 하였습니다. 저는 백총강 패배 후 한반도 남해안 대례성까지 액전왕이 직접 와서 백제 철수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군의 최고 전략회의까지 직접 참석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액전왕이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은유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하였으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액전왕의 소외된 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해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해인 황자에게 시련이 있었다네. 전쟁이 끝나고 다시 호시절이 오자 사람들이 여자들을 황자에게 바치고 있네. 여자들을 바치면서 황자를 모시게 한다네. 여자들이 둘러싸고 있어 나는 황자를 취할 수 없네. 전쟁터에서 제명천왕이 죽어 나는 눈물가를 짓고 그리워해 주었지. 무사들이 죽었을 때도 눈물가를 짓고 한탄해 주었지. 낙엽지듯 중대형 황태자로부터 민심이 떠나고 있지만 나는 황태자를 더 범산보다도 더 좋아한다네. 나라는 여자는. 일본인들은 이 작품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노래의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노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풀이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겨울 지나고 봄이 돌아오면 울지 않았던 새도 와서 울고요. 피지 않았던 꽃도 곱게 피지만 산이 울창에 들어가서 못 따고 풀이 우거져 꺾어볼 수가 없네. 가을 산의 나뭇잎을 보면은 물든 잎이랑 손에 들고 보고요. 푸른 잎이랑 두고서 탄식하네. 가을산이 좋아 난. 조금 저의 풀이와 비슷한 풀이이기는 하지만은 일본인들은 향가 제작법을 모르고 있기에 작품의 의미를 전혀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고대 한국어 한 구절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액전왕이 어떠한 한국어를 쓰고 있는지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견이자입니다. 견은 보다 견, 이는 구레나룻 이, 자는 놈자입니다. 그러면은 보다 플러스 이 플러스 자가 됩니다. 이 세 글자를 자연스럽게 이어보면은 보이자입니다. 보이자. 어떻게 되냐? 나뭇잎들이 떨어진 게 보이자. 황엽을 들고 슬퍼하여 주었지. 자, 나뭇잎들이 떨어진 게 보이자 황엽을 들고 슬퍼하여 주었지. 이것은 순수한 고대 한국어입니다. 보이자. 누가 하자. 이런 뜻입니다. 액전왕은 고대 한국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곱게 자랐던 소녀가 일본에 가서 황실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시를 짓고 황자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인들은 만엽집을 풀이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언어 장벽 때문입니다. 보이자, 나뭇잎들이 떨어진 게 보이자 황엽을 들고 슬퍼하여 주었지. 이러한 구절을 일본인 만엽집 연구자들은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 백촌강 패전 후 일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습니다.
전쟁 책임자였던 중대형 황태자로부터 민심이 떠나가는 게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백제 지원 문제를 놓고 첫사랑이었던 대해인 황자와 황태자 사이의 의견을 크게 달리하였었습니다. 장수들도 백제를 계속 지원하자는 파들과 아니다 반대하는 파들 사이에 반대파들 사이에 칼부림이 날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불만을 가진 자들이 모이고 있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중대형 황태자와 의견을 달리했던 대인 황자가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대형 황태자가 중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딸들을 동생 대예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예인 황자는 조카딸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대형 황태자의 형의 딸 4명씩이나 동생 황자에게 시집을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중대형 황태자에게 형인 내가 죽고 나면은 다음 차례는 너야. 다음 천황의 자리는 너야. 이런 암시를 주어서 혹시라도 있을 동생의 역심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뜻하지 않게도 액전왕이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황자에게 시집간 중대형 황태자의 딸들이 진을 치고 연합해서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황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액전왕은 그 사이 어디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자가 야속하게도 그러한 상황들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첫사랑이었던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백제 지원군이 진을 쳤던 본영을 차렸던 후쿠오카에 있는 아사쿠라 궁입니다. 조창궁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백제 구원을 위한 지휘부가 꾸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액전왕도 여기를 가서 죽을 고생을 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황태자와 황자의 어머니였던 제명천왕도 여기에 있다가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자는 액전왕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대인 황자는. 그리고 황자와의 사이에 액전왕은 딸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딸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자가 자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액전왕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쟁 기간 중에 진짜 멀리 후쿠오카까지 가서 막심한 고생을 하였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아스카로 돌아오나니 전쟁 때 아무런 고생을 하지 않은 중대형 황태자의 딸들이 새로 대여인 황자를 둘러싸고는 자신의 접근을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자는 이 4명의 자매들에게 둘러싸여서 얼마나 좋은지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액전왕은 야속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한 사랑을 원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밖에는 난 몰라. 나라도 나는 몰라. 딸도 필요 없어. 나는 오로지 사랑이야. 나를 순수하게 나만을 사랑해주는 남자가 필요해. 이것이 액전왕의 사랑의 주제였습니다. 자매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을 모른 채 하고 있는 황자가 밉고도 미웠던 것입니다. 난 껍데기가 아니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가 필요해. 아마 이때쯤 액전왕이 첫사랑이었던 대해인 황자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다음 작품들로 쭉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낙엽지듯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던, 낙엽지듯이 민심이 떠나가고 있던 중대형 황태자에게 끌렸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산을 더 좋아한다오 나사. 여기서 추산 가을산이란 중대형 황태자를 말합니다.
범산, 춘산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 자기의 첫사랑, 대해인 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범산처럼 범산이 되어 새가 울고 꽃이 피는 대해인 황자가 아니고 가을산 낙엽지듯이 민심이 떠나 홀로 쓸쓸하게 있던 황태자가 자기에게는 더 좋았던 것입니다. 황태자가 자기를 동생과는 달리 온전히 사랑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고대 한국의 소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스스로 사랑의 주체가 되어 두 남자, 두 황자와 삼각관계를 갖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얽혔던 두 황자와 얽혔던 애틋하고도 격렬했던 사랑을 노래로 만들게 됩니다. 12곡이 오늘날 전해옵니다. 이 12곡은 오로지 한국인만이 그 노래를 풀고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남겼던 노래는 과연 어느 민족의 노래일까요? 일본의 노래일까요? 한국의 노래일까요?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고 관심을 끊어야 할까요? 만엽집 16번가는 역사의 변곡점에 해당하는 노래입니다. 단순한 남녀의 이별 노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향가가 역사를 춤추게 합니다. 바로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훗날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향가가 역사를 춤추게 하였습니다. 16번가의 핵심은 춘산, 봄산, 춘산과 추산, 가을산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는 고유명사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고유명사법이 아니라면 향가를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이 작품을 전혀 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추산을 보겠습니다. 추산은 가을추, 산산입니다. 가을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낙엽이 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가을산처럼 가을산에 낙엽이 지듯이 중대형 황태자로부터 민심을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향가는 힘을 가진 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액준왕의 마음과 작자의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향가는 향가 스스로가 알아서 가사의 내용대로 만들어내는 노래다. 제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춘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봄산입니다. 꽃도 피고 새도 울고 잎도 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력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춘산은 바로 황자였습니다. 자기의 첫사랑 대해인 황자였던 것입니다. 이 노래가 나중 천지신명을 감동시켜서 첫사랑 황자에게 세력이 몰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향가시대의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가적 합리주의에 해당됩니다. 향가적 합리주의라고 하겠습니다. 떠나가는 민심과 모여드는 민심, 이것이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 노래가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었던 노래라고 해서 자그마치 4,516곡 중에서도 바로 16번째 배치하였던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또 이 노래가 빚어낸 결과로 보아서 역사를 뒤바꾸게 되는 묵직한 노래가 됩니다. 향가는 역사를 움직이는 노래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해드릴 액전왕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